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약세현상을 보이다 보면은 먼저 저부터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저 역시 30여 년 이전에 저도 처음에 LG를 다니면서 주린이로 시작해갖고 그 수없이 많은 하락 파동을 봐왔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 파동이죠. 9.11 테러도 겪어봤고 그다음에 2008년대 금융 위기도 겪어봤고 우리 IMF도 겪어봤고 정말 별의별 걸 다 겪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또 하락 파동이 또 오면 또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일단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장이 이렇게 있을 때 에이 귀찮아 나 쳐다보지 않을래 라는 사람과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장을 돌이켜서 지난 1월 달 가서 보면 장이 밑으로 폭락을 줬었죠. 이미 1월 달에 장이 폭락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주가 대비 아래 연봉이 음봉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부분을 들었냐면 최소한 현금은 50% 이상 있어야 되고 아마 오늘 아침에도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저희 그 수강생분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무조건 하여튼 그 이후에 올해 1월 달서부터 쭉 수강생으로 저희와 연결된 그런 모든 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 현금 50% 이상 있니? 나 혹시 지금 신용 쓰고 있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존버라도 뭐라도 하려면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존버가 가능한 거죠. 아마 지금 이렇게 내려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현금을 많이 말씀드렸는지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보는 게 다행인 것은 이 장이 이미 작년도 9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장은 정말 위험한데 죄송하지만 중국보다도 더 위험한 장, 최근에 뭐 중국은 엔파동 때문에 올라가죠. 중국보다도 더 위험한 장이고 또 이 장이 바닥다운 바닥을 찍으려면 최소한 6월 이후가 돼줘야 된다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을 때는 가격상의 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상의 바닥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가 고점이 작년 6월 달에 고점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려갈 때가 얼마 정도 내려가야 되냐면 18개월을 내려가야 하락 사이클이에요. 1년 반 정도 빠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빠져야 얘가 기간상으로도 들어옵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빅픽처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나면 또 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 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놔야 이게 다음에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음에 상승장, 지금은 안 믿어지겠지만 역시 상승장도 다시 오는데 그다음에 또 오는 하락장을 또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폭락이 오기 전에 제가 그 그림 비교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2018년도 10월 달입니다. 외우기도 쉬우네요. 2018년도 10월 달. 그때 주가랑 너무나 똑같습니다면서 N파동 실패형이었죠. 60이 밑으로 가는 N파동 실패형.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번에 급락장을 피해갈 수가 있었고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실패했어도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 다음에 안 당하죠. 그러니까 바둑 두고 나면 항상 복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신내십시오. 항상 제가 말씀한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화 이걸 가지고 정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나온 거 팩트부터 체크하시죠. 이미 9시 반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저희 그 회원님들은 사실 양매수 포션, 위클리 양매수 포션.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나면 어차피 주가 크게 벌릴 테니까 양매수 포션도 일부 들어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해 CPI가 8.6이 나왔습니다. 여기 위에 그림이죠. 여기 한번 일단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이게 8.5에서 8.3으로 살짝 내려왔을 때 과연 이게 인플레이션이 꼭지를 쳤는가 그럴 때 이거 아직까지 단언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바라보는 그 컨센서스적인 입장에서의 사항은 이게 올라갈까? 왜 그 월가에서 나오는 이 컨센서스는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간다고 봤을까? 한 8.3, 8.2 봤는데 8.6으로 떴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그림 보여드렸죠. 실제적으로 여기 그 상을 보시면 3월 달에 고점 찍고 사실 4월 달에 누가 내려가는 걸 봤었죠. 그리고 5월 달 이걸 오히려 계산치로 보면 좀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라고 봤던 그림이
아마 이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유가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거 지난주 자료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유가가 장대 음봉, 음포선을 때리면서 이게 4월 달에 내려와 있는데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에는 유가나 식료품 가격이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헤드라인 물가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연준은 PCE를, 근원 PCE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요즘에는 월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야, 이거 데이터가 반영 못해.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소위 장바구니 물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실제로 많이 우리가 쓰는 것은 특히 미국 같은 건 기름값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PC 같은 경우는. 근원 P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일부에서는 야, 이건 CPI가 더 중요해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유가를 딱 보면서 타이틀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야, 이게 과연 꺾임 현상이 진짜 물가로 고점을 찍었는가 했을 때 이거 아니다 그랬죠. 얘는 잠깐 동안 쉬어가는 휴화산일 수 있어도 얘는 사화산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월 달에 고점 찍고 4월 달에 갔다가 5월 달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6월 달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가 살짝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6월 달에 얘가 유가가 급격하게 소비 둔화나 뭐다 해서 꺾이는 모습을 준다면 거의 6월 달은 보나마나 얘가 꺾일 겁니다. 근데 얘가 꺾이지 않으면 얘가 꺾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얘가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나마 조그만한 희망의 불씨라고 할까요? 그거는 여기 근원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월가의 분위기가 야, 이거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세 가지가 뭐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고요. 그다음에 금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야, 왜 미국은 사람이 이렇게 없지? 다 어디 갔나 보니까 몰이라고 하죠. 몰에 몰려 있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들이 빽빽하죠. 거긴 다 주차장이 우리처럼 뭐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노상 1층 주차장이 아무데나 뭐 점검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차 세우면 될 정도로 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유가입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조 바이든이 얼마 전에 제롬 파웰과 만났죠. 참 이것도 웃깁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럼 부르지 말았어야 되죠. 불렀잖아요. 패드의 의장을.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거 뭡니까?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네 책임이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면피하는 거죠. 오늘도 또 욕 바가지를 먹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거 보고 얘기한 거죠. 그래도 근원 인플레이션은 좀 잡히고 있네. 참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욕 바가지 먹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 요새 시장 전망이 다 틀리죠. 요새 또 다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자는 100%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를 확신한다. 자기가 여태까지 봤을 때 이렇게까지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이렇게 확실히 든 적은 없다 그랬는데 글쎄요. 두고 봐야죠. 어쨌든 이 오늘 가장 큰 거는 CPI가 8.6인데 얘가 어찌하오리까는 우리가 힌트는 거듭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힌트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설령 만약에 숫자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유가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준다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지수는 낮다는 거죠. 요새 조 바이든 지지율이 30%대가 되고 이러면 남은 임기 2년 동안 11월 달에 선거했는데 이 2년 동안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가 잡히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아의 문제가 풀려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 문제.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 이 사람 얘기만 하면 그냥 못하면서 부글부글 끌어올리죠. 푸틴. 이 전쟁이 끝나야 이게 뭐가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덜합니다만 기름값이 올라가고 나면 길가에 저기 없죠. 주차장에도 차가 없고 길가도 차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높아지면 소비가 줄어서 꺾어지는 이런 부분들. 근데 그거 갖고서는 꺾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 동안 쉬었다가는 이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론. 오늘 CPI가 8.6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니 렐런 재무장관이 그래서 인정한 게 있죠. 계속 제롬 팔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했는데 오류. 다시 말해서 자기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금세 변한 게 있겠죠. 벌써 국고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염려되면서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국고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10년짜리보다 2년짜리가 얘를 더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걸 봐야 되죠. 10년짜리는 경기를 대변하는 거고 2년짜리는 금리 인상을 대변하는 거죠. 오늘 이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급격하게 낮아진 게 있습니다. 지금 6월달, 7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50p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50%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버렸어? 뭘까라고 보니까 25pp로 간 게 아니라 얼마나 간 거야, 신고는? 75pp의 가능성이 더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일단 항상 제가 저희 수강생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무리하지 말고 좀 보고 하는 게 좋다. 현재 주가가 바닥 쪽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얘는 하락 파동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 기회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좀 이따가 10시 반에도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 이후에 어딘가 이 자리 이후에는 분명히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근거는 위로.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간다고 하는 고장하는 12시가 아니잖아요. 힘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아마 금요일도 그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아직은 이 장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빠져야 됩니다. 바닥 존에 있는 건 맞는데 아직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고 지난주에도 타이틀 딱 나갈 때 아직 남겨진 하락파동 이게 지난주 타이틀이었죠. 가서 보십시오. 저는 그런 거는 막 10만 코 이상 찍힐 줄 알았습니다. 안 봅니다. 그런 내용을 싫어하는 거죠. 그죠? 무조건 간다 그런 내용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 될 게 뭡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좀 이따도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여기 보면 우리 작가님도 이 질문 하더라고요. 정말 작가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딱 보는데 왜 월가의 컨센서스가 다 틀리죠? 라고 제가 아이디어 놓고 잘 모르겠다. 왜 그들이 이번에도 전문가들이 5월에 8.3 혹은 8.1을 전망했지만 노동부는 8.6을 발표하면서 더욱더 쇼킹한 이러한 모습을 줬습니다. 특히 여기 보십시오. 4월 달에 감소세였던 이거 아까 우리 보이잖아요. 4월 달에 감소했던 휘발유의 상승률이 한 달 동안에 4.1 에너지 부분 상승률이 우리가 3.9 이게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죠. 다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좀 내려왔다.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이거 왜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요.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술수인 거죠. 이거 닉슨 대통령 때 나온 거거든요. 제가 대통령을 다음에 재선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 그래서 데이터를 좀 낮게 나눌 수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자기네 백악관의 경제 보좌관 출신을 패드 의장으로 내보내는 거죠. 야 어떻게 이거 좀 쉽게 해서 야 조작 좀 해봐. 합법적인 조작 좀 해봐. 그러니까 보니까 가장 이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에너지 부분과 식료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변동에서 너무 끄니까 얘를 빼야 돼 해서 나온 게 사실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원래 그 태생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장바구니 물가와는 전혀 다르게 끄집어 와서 탄생된 것이 바로 저겁니다. 요즘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야 저거 코어 인플레이션 저거 쓸데없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게 맞는 거죠. 아니 물가가 올라갈 때 기름값 올라가고 식료품가 올라가면 그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안을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좀 물가가 내려가는데 기여했던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렌트비나 이런 건 좀 안 빠잖아. 집값이나 월급 같은 건 보통은 잘 안 빠잖아. 이런 게 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이쪽보다는 여기에 반응한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다만 거듭 얘기지만 지금 이게 막 이제 꺾어지는구나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장이 이렇게 라일즈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막 괴로워하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열심히 딛고 일어서서 다음에 오는 장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울지 않으리라는 마음 갖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왜? 이미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실패를 본 사람이거든요. 같이 가볼까요? 여러분들 기운 내십시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얘가 이제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라는 거잖아요. 이 더 올라가면 어떡하는 것은 얘를 계속해서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게 뭐 최근에 보면 오펙에서 증산한다고 얘기하지만 증산할 수 여러 개 남은 것은 그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이 정도인데 이게 증산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7월 달에 만나러 간다 하니 봐야죠. 왜냐하면 11월 달에 코앞이 선거인데 이거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역시 가장 큰 것은 뭐니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끝나야 되는데 뒤에도 그 내용이 나오니까 잠깐 보시죠.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주고 있는 게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기 좀 타이틀 잠깐만 보고 들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예고된 하락, 얘가 어차피 1, 2, 3, 4였잖아요. 그죠? 장은 이렇게 해서 여기 지난번에 제가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난 패턴, A 패턴, B 패턴, C 패턴 보여드렸죠. 친구 기억나요? 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 아, 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할버드나 악스파드 가서 강의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뉴스 갖고 분석하는 건 굉장히 고급으로 쳐줍니다. 그렇죠? 와, 뉴스를 들이다가 이렇게 되고 막 시나리오 하면은 와, 뷰도 막 10만 뷰 이상. 근데 개뿔. 솔직히 제 입장에 보면 개뿔. 그거 맞으나 틀리나 제가 봤을 때 알 수도 없는 내용 갖고 떠드는 건 10만 콜 이상 되는데 얘는 별로 안 뜨고 있습니다. 편합니다. 진짜 본물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A나 B나 C나 아무 데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장은 가짜 파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딱 매매 공식으로. 너무 웃깁니다. 어쨌든 결국 예고된 대로 하락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내려가다가 뜨겠죠. 뜰 때는 요번에 떴던 것보다 더 많이 뜰 겁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2018년도에 12월 달에 미국 주가가 빠질 때요. 처음에 급락 줄 때 제가 신시어 한 척의 배 남아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는 기억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주가가 빠져나갔었죠. 이땐 제가 뭐라 했냐면 얘는 다음에 오는 건 한 척의 배가 아니라 함대가 온다고요. 함대. 배를 치면 몇 달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세대. 세 달이라고 했죠. 근데 진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2018년 12월 달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공부하십시오.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아니 바닥이 아니라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오면 나오는 신호가 나옵니다. 다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어떨 때 방송에서 오늘도 또 얘기해야 되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점심시간에 방송할 때 정앵커가 있잖아요. 네. 참 따뜻한 앵커거든요. 장이 내려가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소장님, 장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투자자들 위해서 뭐 유로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가슴이 칵 막힙니다. 좀 조심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위로의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신혼한테 얘기하듯이 이런 얘기하죠.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딘지 아시잖아요. 이게 올라가도 아직은 가짜입니다. 반등은 있어도 반전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 대신 그래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절취부신, 와신상담 이런 거 왜 나왔습니까? 얘가 다행스러운 것은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요. 반드시 옵니다 이게. 사실 일부 자금들을 보면 이미 여유 자금들 있는 자금들을 보면 이제 서서히 쏘기 시작하는 건 맞거든요. 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만 이게 기간상에서 내가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가라는 거죠. 그건 제가 전문입니다. 10시 반에 다시 한번 그런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도 최대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예고된 하락 파동이 있습니다. 결국 CPI 충격을 줬는데 글쎄요.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저도 얘가 CPI가 좀 높을 텐데라고 봤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무방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더 큰 변수가 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6월 6일 날이었나요? 현충일 날 특집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앞에 큰 변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날짜까지 얘기했었죠. 6월 15일 날. 그럼 여러분들 FOMC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지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최소한 다른 날보다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는 새벽 2시 이전에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한번 어쨌든 더 큰 변수가 뭐가 오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를 우리가 이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20일까지도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죠. 인플레에 대해서 적극 진행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월 달에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9월이 문제입니다. 여긴 얘도 7월 달에는 25pp 올리는데 9월에는 0.5%포인트, 50p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없다. 이건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재 잔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세상 지구 어디나 똑같이 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누구는 그걸 이용해서 어떤 경험이라는 것을 쌓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패는 경험을 낳고 그 경험이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무려 30년 이상이나 기러기 생활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께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가본 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도 보면 유튜브나 보는 데 보면 거기 선풀도 있고 악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꾸준하게 선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저희 회원들, 수강생들입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이 몇 년 동안 계속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하고 항상 그 노하우를 공개해서 여기 실패했어도 다음에 실패하지 않게. 회원 처음에 가입됐어? 그러면 항상 물어봅니다. 현금가 얼마인지. 물론 저희가 뭐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다고 얘기하죠. 종목은 좋다. 근데 상승장에서도 죄송합니다. 못 버는 주제에 어떻게 하락장에서 무조건 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사실 전문가들이 잘못된 거죠. 하락장을 하락장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요즘도 기가 막힌 건 본격적인 하락, 미국도 고점 되면 몇십 프로 빠져야 하락장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빠진 다음에 하락장으로 인정하면 뭐합니까? 이미 계좌는 거덜나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딱 꺾어질 때, 변곡일 때 작년 9월 달처럼 이거 중보다 나쁘구나. 이거 이미 5파동 끝났구나. OECD 경제성장 지수가 꺾였구나. 이걸 내가 지나간 다음에라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정말 좋은 예를 생각합니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소 갖다 놔도 또 잃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오는 소는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0일까지도 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로버트 실러 너무나 유명하죠. 경기 침착률이 한 50%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는 올려야 되고 이렇게 금리가 올리는데 과연 기업체들이 이런 이자 돈을 고비용을 부담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보시면 반전의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항상 제가 이렇게 매월 월초에는 발해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죠. 이 라인이 뭐냐면 월초 아래 발해 방향이 아래에 그러면서 파란색이 그려지죠.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번 달에도 발해 방향은 밑으로 가는구나. 위에 그림 보이십니까? 이것도 제가 그 나의 투자 점심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면서 다이먼 CEO만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기조가 상승 기조로 돌아섰나요?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매번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 외에는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입니다. 이게 월봉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일봉에서 이 마틴겔처럼 이게 잠깐만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바닥을 찍으려면 이게 여기 돌파한 다음에 또 다시 밀렸다가 두대 맞겠죠. 한번 보시죠. 이걸 그냥 뚫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저는 모든 노하우를 전부 다 그림으로 넣는 겁니다. 자꾸만 얘를 돌파하면서 얘가 자꾸만 얇아져야 그 다음에 뚫는 거죠. 바닥에서 천정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올라갈 때마다 힘든데 결국 얘는 예고되었던 대로 5파동 하락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간단한 거죠. 조금만 보면. 한번 같이 카운팅 해볼까요? 얘가 여기가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 1이에요. 이게 2. 얘가 내려갈 때 3. 얘가 4. 그럼 여기 아주 작은 게 있었죠. 무슨 얘기를 두고 싶으냐면 얘가 그나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등을 줬었던 이유는 5일선이 5파동이었어요. 내가 밑으로 갈 때. 5가 하단을 갈 때 1, 2, 3, 4, 5.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버리면 1, 2, 3, 4, 5.
작은 오일선 오파동이 있기 때문에 얘가 20이 돌아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놈을 쳐다보니까 이놈 오파동이 아니었던 거죠. 1, 2, 3, 4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갈 때는 요번에 이거보다 더 큰 반등이 올 겁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오는지 너 매매 공식을 내가 알면 되거든요. 이 오른쪽 그림이 30분 보입니다. 주말에도 그랬던 그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야, 공부하면 다 버냐? 제가 얘기할게요. 못 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시험 잘 본 사람은 전부 다 컨닝하냐? 아니잖아요.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맞죠. 아니, 분명히 공부 잘한다고 다들 시험에 합격하고 8점, 9점, 100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분명히 시험 잘 본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에서 나오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공한 사람은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만 갖고 30 이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가슴이 다칠 테니까 앞에다 쿠션용을 넣어서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이거 6월 6일이라도 했죠. 그냥 월봉 하나만 딱 보면 나오는 거를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모르고 매매한다면 내 계좌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했지도요. 이렇게 막 포괄 쏟아지면 여기도 좋고 여 밑에도 다 좋고 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안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젖지 말고 보호해줘야 내가 다음에라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닐까요? 전 그 길을 여러분과 같이 가려 합니다. 투게더. 진짜 투게더. 다른 거는 상관없이 선의 마음으로 투게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30분 보이거든요. 그럼 얘가 돌려면 얘가 다시 올라가다 꺾일 때 잠깐 한번 이 그림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께도 이미 이걸 제가 공식을 얘기했어요. 한번 보시죠. 얘가 지금 한 4일 전에 그러면 이게 올라가다가 너 어디가 저항이긴 이럴 때는 이 뒤에 그림에 나와 있나요? 이 뒤에 그림에 없네요. 여기다가 제가 써볼게요. 너 올라갈 때 어디가 저항이긴 이럴 땐 제가 저항선 2개를 그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여기 60선이 얘가 저항일 것이다 그려드리고 얘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봤자 마틴 일존, 영마틴이죠. 특히 얘가 20이 외봉이기 때문에 여기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얘가 정상적이면 60선에서 둘 만나고 그랬죠? 왜 진돗개 새끼 때문에. 60이, 이거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이게 20이 외바닥이니까 널 올라가도 너 60에서 두드 맞지 않느냐? 해서 60에서 두드 맞은 겁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두드 맞을지, 여기서 두드 맞을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 대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응하는 전략이 30분 보기 필수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5일 평선이 올라가다가 5일선 바디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신구 기억나나요? 네. 5일선 바디가 나오면 얘는 반등 파동을 끝내고 얘는 다시 하락 파동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얘를 기억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분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 맞지. 얘가 5일선 바디 나오니까 얘가 내려간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서 5일선은 여기 화면에서는 뭐냐면 30분이죠. 녹색선 보이시죠? 30분 봉에 60. 얘가 똑같은 5일선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꺾일 때 보십시오. 이놈이 꺾일 때 어떻게 꺾었냐면 빨간 게 쌍봉이죠. 네.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근데 요게 20이 꺾일 때 5가 또 쌍봉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게 쌍봉이면 이게 꺾어지고 이게 꺾어질 때 쌍봉이니까 얘가 꺾어진 거거든요. 거꾸로 얘가 그럼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쪽 그림을 주목하십시오. 얘가 이제 내려가다가 얘가 계속 빠지진 않거든요. 이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결국은 뛰게 떠야 되는데 뜰 때는 이거와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얘랑 반대되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냐면 얘가 올라갈 때 보십시오. 얘가 올라갈 때 60이 올라가야 되죠. 60이 올라가야 되잖아. 60이 올라갈 때 이름이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갈 때 위에서 빨간 게 쌍봉이듯이 얘가 빨간 게 쌍바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한번 보십시오. 주말에 얘기했던 거. 이게 올라갈 때 외바닥이죠. 그러면 충돌, 매도예요. 줄여야 됩니다. 뭔가 인버스를 사시든지 뭔가 해체해야 됩니다. 또 얘가 또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도 또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뜰 때 어떻게 뜰 거냐. 얘가 이 빨간 30분 봉에서 30의 5가 일단 쌍바닥을 줘야 1차 네가 드디어 반등을 주려는 거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시작됐어. 얘랑 역으로 반대 시작됐어. 그럴 때는 이 여기랑 반대로 여기랑 똑같이 빨간 30에 20이 쌍바닥을 줬을 때 얘는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려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점심시간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드디어 얘가 다시 반등을 주네요. 앞에보다는 좀 더 큰 반등을 줄 겁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의 또 의무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그러면 꺾을 때 왜 꺾어지냐? 환율도 보십시오. 환율도 지난번에 이 그림 보여드렸죠. 얘가 내려가면 아예 여기를 평균 단가로 해서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지난주에 했죠. 여기서부터 사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신군? 네. 왜냐면 이게 외봉이니까 여기서 뜨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반등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서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단에 두 개 지선이 있는데 하나는 60이고 하나는 여기. 아까 종합이랑 반대 방향. 이건 좀 이따 10시 반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만 이거 올라갈 때 얘가 다시 여기 1290원대, 1300원대 근처에서 두디 맞는 걸 보면 얘가 계속 뚫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우리 시장도 계속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저렇게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달러가 강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몇 주 됐을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쌍둥이 적자 얘기 나오는 거. 이거 한 달 정도 됐나요? 이때 이렇게 이미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보면 4월 달에 우리가 경상수지가 8천억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8천억 달러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만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볼 수밖에 없는 이력자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97년도 IMF 때 그 근처였죠. 외환위기 걷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와 함께 쌍둥이 적자가 나눈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는 얘가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이게 주가가 뜨려면 경기가 좋아지든지 금리가 저금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직 얘는 없는 거죠. 다만 주가가 뜰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마지막 반전 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관계에서 지금 5월 달에 인플레이션 추이,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 일반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구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줄고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이미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물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흐름입니다. 그래서 역시 기준금리 올려야 되고 더군다나 이창용 총재가 계속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워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금리 상승에 아예 타이틀이 나왔어요. 금리 상승이 어려워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라고 이미 수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플레도 작고 경기도 좋아지는 가장 빅카드는 역시 다른 것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푸틴은 가을을 기다린다.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을이 오면 한마디로 너희 다 죽었어 이거거든요. 야, 니들 가을 와서 이제 뭐 난방이고 뭐고 막 필요하고 그러면 너희는 결국은 손 들게 될 거야. 서방국들이 먼저 눈을 깜빡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따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물수출이 전체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됩니다. 여기다가 다른 나라들도 생산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코어에는 빠져 있지만 가장 큰 에너지와 가장 큰 식료를 동시에 들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인데 오히려 가을을 기다린다? 그럼 얘는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다이먼이 역사적 수준의 양적 긴축을 시작하고 있다. 아까 제가 요번 주에 더 큰 어떤 그 상황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뭐냐면 FOMC도 더 크지만 사실 숨어 있는 게 뭐냐면 QT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미 예전에는 2017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8월 달까지 한 2년 동안에 줄였던 것이 6천억 달러였는데 이제는 6개월 동안에 줄인 것이 5,225달러 줄고 그것 말고도 무려 2조 달러나 더 돈을 줄여야 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이 다이먼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자, 이런 거에서 마지막 반전 카드는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어떤 말씀 드리냐면 얘가 지난 5월 달에 여러분들 아직 아닙니다. 최소한 6월 달 정도 와야 뭔가 시작합니다는데 몇 번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이제 처음으로 이 녹색 캔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악재가 반영됐다는 것은 이제 얘가 돼 있는 거죠. 다만 얘가 완벽하게 올라가려면 역시 빨간 열차가 내일 위에 올라타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할 때는
이제 여기서 비로소 뭐가 들어오느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머니들이 이제 공포를 뚫고 쏘는데 이들은 내려갈 때 분한을 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서둘 건 아닌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얘가 위에서 이제는 위험합니다라는 얘가 이제 막 꺾이는 구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처럼 이제 막 꺾이는 구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밑에 하대에서 나오겠다는 점에서 분명히 주가는 많이 반영돼 있구나. 결국은 모멘텀 투자, 한 번에 빡 쏘는 모멘텀 투자는 NO! 아직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전공이니까요. 근데 소위 얘기하는 펀더멘털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내려갈 때마다 내가 배팅을 쏘면 남긴 남는 거 할 때 그건 예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쏘는 요령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여기를 열심히 공부해둬야 다음에 당하지 않습니다. 화이팅!